안녕하십니까, 최강주입니다. 자, 최근에 조금 문제 있었던 바이오 기업 중에 세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안트로젠, 매드팩토. 현재 상황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장 폐지 가능성 제가 낮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자, 실질 심사 결국은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봐야죠. 연장이 아니라. 자, 결국은 뭐냐면 이게 아마 뭐 한 200억짜리 뭐 동전주였으면 아마 바로 상폐시켰을 거예요. 자, 현재 어제자로 아직은 코스닥 시총 18위 종목이에요. 이것도 함부로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죠. 자, 그리고 회사 자체 내 문제였고, 뭐 대표이사 횡령배임이 아닌 뭐 직원의 그런 사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제도 보니까 횡령된 금괴 855kg을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자금 횡령에 대한 자금이 상당 부분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결국은 뭐냐면 회생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점점 그런 이탈했던 자금들이 들어오면 회생에 별 문제가 없고, 기존에 영업이익을 크게 내던 업체였다는 거죠. 신라젠과의 차이를 보면 신라젠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자,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연기가 된 거는 결국엔 상장 폐지를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점수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 아마 도덕성 논란과 이런 것들, 위험성들 때문에 좀 큰 하락을 면치는 못할 거예요. 초반에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죠. 실망 매물들. 자, 다시 거래 재개는 됐으나 나 이거 들고 있고 싶진 않다라는 거. 근데 마침 포지션도 상당히 높은 포지션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익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산을 전부 다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 재개되면. 지금 물론 이제 주주분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일단 거래 재개됐는데 가장 주안을 둬야 된다. 제 의견은 거래 재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근데 아마 이제 페널티도 많아질 거고, 분명히 주가는 안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오히려 좀 연기된 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더 좀 짜증이 나요. 그죠? 그냥 좀 어제 그냥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많으셨을 텐데. 자, 그 입장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임상 실패 그냥 자인이 돼서 어제도 하한가 거의 비슷하게 갔다가 이제 하한가 풀리긴 했는데 전일은 하한가를 갔고, 자, 뭐 대표이사가 본인이 임상 실패했다고 아예 홈피에 올렸더라고요. 금요일날. 처음엔 뉴스도 없이 하한가 가다가, 물론 이제 소문 다 났겠죠. 자, 근데 오늘 또 일반 주주하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준 컨퍼런스를 한대요. 오전 11시에. 여기서 무슨 해명의 말이 있을 거라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 데이터를 만족하지 못한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향후 진행 사항들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임상 안 된 종목들 해명해도 결국엔 실패 확률이 높죠. 높더라고요. 근데 대표이사가 적극 해명하면 일단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 의견은 그래요. 자, 이런 신약 개발 업체에서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 미리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회사에서 임상 실패, 이 얘기는 사실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뭐 새로 하거나 이게 그야말로 취소되거나 이러면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어진 시간이 뭐 그렇게 촉박하진 않을 거예요. 계속 투자를 받으면 되니까. 자, 얘도 보면 아직 뭐 자금의 여유는 있어요. 이 종목도, 안트로젠도. 근데 문제는 뭔가 미래가 있고 캐시카우로 만들 만한 뭐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지. 계속 늘어지면 글쎄요, 이것도 굳이 좋지는 않겠죠. 자, 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뭐 해명 자료가 나오면 뭐 일시적인 반등은 할 텐데 그렇게 따라붙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한가가 간 자리 있잖아요. 49,000원.
여기가 갭 때우기에 가장 1차적인 그런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추가 하락을 하던 여기서 조금 기어가다가 반등을 하던 49,000원 언저리 오면 한 번 또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회사에서 자인을 한 거라 매드팩토하고는 좀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추가 하락하면 아마 이전 저가 깨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만약에 추가로 하락한다고 보시면, 그죠? 만약에 또 그런 거 있죠. 요즘 장도 불안한 데다가, 대표이사가 오늘, 회사 측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온라인 줌 컨퍼런스에서 이거 도저히 납득할 만한 얘기가 아니다. 그죠? 물론 좋게 포장하겠죠. 당연히. 근데도 납득할 만한 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전 저가 깨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거다. 아마 어제 수많은 분들이 또 던지셨을 거예요. 하한가를 여기서 급격히 맞았기 때문에 보시면 뭐 순식간에 맞았잖아요. 여기서 막판에. 그렇기 때문에 VI 2번 걸리고 막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하한가 풀려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손절을 또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게 주매물대가 7만 원 위라 아마 손실률도 상당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레퍼런스 없는 신약 개발 업체에 많은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비중 10% 이상 넘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게 돼서 진짜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걸 좀 감안하셔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드팩토는 매드팩토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신약 개발에 올인을 하는 회사죠. 매출이 없어요, 아직. 자, 연구 개발 단계인데 얘는 참 그게 좋았죠. 임상 과정에서 어떤 기술력도 있었고 상당히 좋은 이미지였고, 자, 근데 얘도 뭐 불이에 하한가 가진 않았지만 얘는 풀렸었죠, 이날 갔다가. 근데 그 이후로 추가로 하락은 했어요. 시장도 물론 불안했지만. 그리고 매드팩토 측에서는 벡터 서티브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임상 중에 뭐 사망 환자가 나는데 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자, 일단은 임상 이날 다음 날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제기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조금 얘도 더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돌입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는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여기서 하락 추세에서 하한가까지 맞아버리면 이게 손바뀜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라인을 밑에서 3개 거드렸죠. 46,000원, 37,000원, 31,000원 이렇게 거드렸는데 아마 이 밑으로 이제 추가적인 뉴스가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나쁜 악재만 더 없다면 31,000원 밑으로 밀 일은 이제는 없어요. 사실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이 회사가 뭐 그 신약 개발이 뭐 진짜 되던 뭐 더 걸리던 나중에 좀 실패하다가 나중에 되던 뭐 가능성은 좀 높은 기업이긴 합니다. 단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얘 뭐 큰 비중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얘는 조금 이 윗단 있죠. 여기를 떼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46,000원이 지금 계속 저항이고 아마 37,000원 있죠. 여기 제가 꼬매기를 말씀드렸는데 지지하다가 꼬매기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붙어 있다가 한번 리턴은 나올 거예요. 좋은 소식과 함께. 근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이게 되는구나 하고 제자리로 쫙 올라가기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다.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며 이 인식을 돌릴 만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뭐랄까 시장에서 어떤 신용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자, 세 종목 요새 좀 문제가 되는 바이오 종목 세 종목을 한번 봤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안트로젠, 매드팩토였고요. 자, 영상 하단 보시면 최강주 무료 카톡방 바로 가가 있습니다. 오시면 여러분들 영상 제공받고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최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